세계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던진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 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 것인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지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흔들어 놓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CXMT, 우리말로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상장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위안, 달러로 4,870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국 본토에 상장된 모든 기업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끼리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절반이 넘고 인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창신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죠. 과연 창신은 어느 수준까지 온 것일까요? 창신은 올해 7월 바이트댄스와 5년짜리 70억 달러, 약 10조 규모의 서버용 D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전인 6월에는 텐센트와 30억 달러 계약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중국 안에서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요. 진짜는 이겁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창신의 생산 물량은 이미 2027년 말까지 모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델, 휴렛패커드, 레노버, 그리고 애플과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죠. 중국 회사가 중국 기업에만 파는 게 아니라 서구의 주요 PC 제조사들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중국이 메모리를 만든다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쓰고 있었다, 혹은 이렇게 잘 나간다고를 확인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딱 10년 전인 2016년입니다. 지방 정부가 초기 자본을 거의 다 대고 적자를 정부가 다 떠안다가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 상장해서 정부가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허페이시 모델로 키운 회사입니다. 상장 직전까지 허페이시가 30%가 넘는 지분을 들고 있었고요. 여기에 중국 국가펀드의 자금이 8% 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영은 민간이 합니다. 회장은 주이밍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기가 디바이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민간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국가가 돈과 시간을 대는 전형적인 민간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키몬다라고 독일의 D램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인피니언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2009년에 파산했습니다. 이 회사의 특허와 엔지니어들을 창신이 흡수하면서 초기 기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실제로 뭘 만드는지 봐야겠죠.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품군은 크게 4가지입니다. PC와 서버에 들어가는 DDR5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인 LPDDR5, 그리고 이전 세대인 DDR4와 LPDDR4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범용 D램 제품군은 모두 만들고 있는 셈이죠. 여기는 이미 실사용 단계입니다. 이미 여러 브랜드의 완제품에 실제 탑재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능만 놓고 보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 합니다. 서버 쪽은 좀 더 극적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서버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8.4%에서 지난해 26.5%로 껑충 뛰었습니다. 1년 만에 3배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HBM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HBM을 못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개발은 했는데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창신의 HBM은 선두 업체보다 2세대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HBM4로 넘어가는 시점에 창신은 아직 HBM3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D램 제품군의 가격은 어떨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창신이 덤핑 수준으로 팔아서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국이나 미국 제품 대비해서 5%에서 10%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버 모듈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린 사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창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렴해서가 아니라 물량이 있어서란 얘기죠. 지금 메모리가 워낙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 협상력이 됩니다. 그래서 창신의 기술은 여전히 선두에는 뒤처지지만 극도로 공급이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생산량 때문에 가치가 높아진다는 반도체 전문 리서치 회사의 의견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장비를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최신 칩을 만드냐는 거죠. 창신이 없는 건 EUV입니다.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그 장비인데 중국에는 수출이 금지돼 있죠. 반면에 그 아래 단계인 DUV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 전에 들여왔고 일부 사양은 지금도 조건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EUV 없이 어떻게 미세 공정을 했느냐? 다중 패턴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걸 펜으로 선 긋기라고 한다면 EUV는 아주 얇은 펜이라 한 번에 가는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DUV는 펜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선을 여러 번 나눠서 긋고 자르고 겹쳐서 결과적으로 가는 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다중 패터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세 공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공정 단계가 확 늘어나면서 분량도 늘고 시간도 늘어납니다. 전부 비용이고 가격에 반영되죠. 그래서 메모리는 저장 용량인 1비트당 원가를 따지는데요. 실제로 창신의 DDR5 비트당 원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창신의 한계는 어쩌면 기술이 아니라 경제성입니다. 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창신의 HBM3 8단 수율은 25% 정도입니다. 100개를 만들면 75개를 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일반 D램은 수율이 80%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창신 입장에서는 지금 HBM을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범용 D램을 찍어내는 게 훨씬 돈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상장 투자 설명서에도 HBM 전용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달한 돈 중에 명시된 사업이 295억 위안인데 그 중에 70%가 이미 돌리고 있는 웨이퍼 라인과 D램 공정 업그레이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하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일단 다중 패터닝은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한계가 옵니다. 더 내려갈수록 나눠 그리는 횟수가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관점에서는 창신의 HBM 추격이 어렵죠. 그래서 창신이 준비하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HBM을 아예 포기하고 3D D램 혹은 고객 맞춤형 메모리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는 분야라서 결과적으로 창신에게 경쟁자 없는 실험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충격, 호들갑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우선 지금 실적에 놀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캐파 증가 속도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창신의 올해 1분기 매출이 508억 위안입니다. 전년 대비 700% 넘게 늘었어요. 마진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안을 뜯어보면 같은 기간 비트 출하량 증가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평균 판매 가격은 5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의 대부분은 회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메모리 가격이 폭등해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캐파는 다릅니다. 올해 각 회사가 새로 늘리고 있는 D램 웨이퍼 생산량을 보시면요. 창신이 월 8만 5천 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6만 장, 마이크론이 3만 장, 삼성전자가 1만 5천 장 수준이고요. 창신이 혼자서 3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되면 창신의 총 생산 능력은 월 35만 장 수준이 됩니다. 마이크론이 38만 5천 장이니까 사실상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허페이 본사의 두세 배 규모의 상하이 팹이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8년 말 기준으로는 월 56만 장으로 지금은 8% 수준인 전세계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의 약 18%를 창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뼈아픈 대목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누가 내줬냐는 거죠. 한국의 선두 기업들입니다. HBM은 같은 용량을 만드는데 일반 D램보다 웨이퍼 면적을 3배쯤 씁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쪽으로 라인을 돌릴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체 비트 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심지어 마이크론은 아예 소비자용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도 했죠. 물론 지난 2년간 3사가 비트당 5배에서 10배 비싼 HBM과 고용량 서버 D램으로 이동한 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하지만 그 결과로 범용 D램 쪽에 큰 공백이 생겼고 창신이 정확히 그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신이 글로벌 PC와 스마트폰 제조사 벤더 승인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대체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특히 이런 점유율 확대는 이후 메모리 다운사이클이 왔을 때 부담이 큰데요. HBM과 고용량 서버 D램의 수요가 꺾이면 범용 D램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한국 메모리 업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죠. 글로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창신이 실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정리하면 1순위는 창신의 HBM 상용화, 2순위는 서구 바이어들이 창신을 믿을만한 공급선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3순위가 저가 물량 확대인데요. 지금 3순위 그리고 2순위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상장 다음날 상하이의 국영 배경 기업이 이머전 DUV 양산에 들어갔고 첫 5대가 SMIC와 화홍 반도체 그리고 창신으로 들어간다는 뉴스도 나왔죠. 이 역시도 위협이 될 텐데요. 물론 어떤 기업인지도 불명확하고 생산량도 매우 적고 DUV 장비의 핵심 부품은 일본과 독일산이라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긴 하니까요. 이건 나중에 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리를 뺏을 회사는 아닙니다. 원가는 30% 비싸고 HBM은 두세 대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사이클이 만들어준 것이고요. 주가가 5배 뛰었다고 해서 기술이 5배 좋아진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규제 변수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창신의 부상은 한국 기업들에게 분명한 경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창신의 범용 D램 물량이 2027년까지 완판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기열에 델과 애플이 서 있다는 사실, 이제 저가 공세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셈이죠. 그래서 2025년 2월에 제가 창신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만 해도 기술 격차는 3년, 시장 점유율은 5%, 가격은 한국 기업들의 30%가량 저렴하게 팔던 그저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 사이클을 활용한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공백을 메우면서 도약했습니다. 물론 공백을 만든 게 결국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긴 했지만요. 비워둔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